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Run. 학생 들어가면 안돼. 막차 끊겼어. 돈이 없네. 큰일 났네. 어떻게 가지? 신약 급행버스? 심야버스는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중지되는 자정 이후부터 종점을 기준으로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이전인 새벽 4시경 사이에 운행하는 버스로 2019년 현재 서울 시내 9개의 노선에서 심야버스, 올빼미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심야버스의 확대로 인해 비싼 할증요금을 감수하면서 택시를 이용해야 했던 이용객들은 심야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심야버스 이용객이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누적 1,444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버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진 버스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울시는 심야버스를 증차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더 나아가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심야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지하철 급행열차를 떠올릴 수 있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운행 현황을 보면 다른 호선들과 다르게 9호선을 포함한 몇 개의 선로에서 급행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하는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하여 심야버스 급행화를 통한 버스 운행 속도 증가 및 운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선을 선정하고자 한다. 학교를 지나가고 조원들 모두 한 번쯤 타본 신촌을 지나는 노선인 N62버스 노선을 급행할 노선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N62 노선에서 심야버스 평일 주말, 여름 겨울 승하차 인원을 이용하였다. 여름은 7월로 정하였고, 평일은 화수목 3일과 주말 이틀을 정해서 인원을 알아보았다. 겨울은 1월달로 정하였고, 설날 연휴를 제외하고 여름과 동일한 평일 화수목 3일과 주말 이틀을 선정했다. 그리고 정류장 주변의 생활인구와 거주인구에 기반한 승하차 인구를 비교하여 제거할 정류장을 선정했다. 우리는 버스 승하차 데이터,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 주거인구 UTMK, 심야버스 위치 데이터, 서울시 버스 노선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주거인구 UTMK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들은 서울시 공공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요청하여 받아서 사용하였다. 데이터들을 얻고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하여 추출하고 분석했다. 본 연구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점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에 몇 가지 가정들을 도입하였다. 인구 대비 버스장 이용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 사용된 생활인구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 가정했기에 1월과 7월의 일주만을 고려했으며 화, 수, 목, 토, 일 집계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날에 따라 크게 바뀌는 승차 인원과 하차 인원은 1월과 7월의 사주, 화, 수, 목, 토, 일을 고려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 대비 버스 정류장 이용률을 계산하였다. 기존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거주지로부터 도보를 통해 이동할 의향이 있는 최대 거리가 약 400m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야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보행자의 이동 의향 거리는 주간의 1.5배, 즉 600m가량으로 가정하였다. 먼저 방법에서 N62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할 것이다. 먼저 서울시 쉐입파일과 노선 쉐입파일을 QGIS에 업로드한다. 서울시 버스 노선별,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이용한다.
이 중 N62 노선 데이터만 추출한다. N62 데이터 정류장 번호와 승하차 인원을 조인한 뒤 QGIS에 업로드한다. 보이는 것과 같이 4가지 변수에 맞추어 나눈 CSV를 모두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정류장의 XY 좌표가 포함된 데이터와 승하차 인원을 정류장 번호로 조인하게 되면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가 QGIS에 나타난다. 두 번째 메소드는 정류장 주변 생활인구입니다. 집계구 단위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이용한다. 0시에서 4시 사이의 시간대로 각각 나누어서 추출한 뒤 집계구 코드와 생활인구가 모두 포함된 CSV 파일로 만든 후 QGIS에 업로드한다. 서울시 집계구 단위 쉐입 파일을 업로드한다. 여름, 겨울, 주중, 주말 생활인구 평균값을 사용한다. 각 집계구의 생활인구를 저장한다. 비즈 GIS에서 집계한 100m 단위 주거인구 데이터를 업로드한다. 이때 각 점은 XY 좌표와 세대수, 인구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보이는 그림은 각 집계구에 생활인구가 들어가 있고 노선과 정류장 위치를 업로드한 상태다. 정류장에 600m 버퍼를 씌운다. 클릭하여 버퍼에 포함된 생활인구를 확인한 뒤 각 정류장마다 600m 범위의 생활인구를 집계한다. 주거인구도 마찬가지로 600m 버퍼 안에 주거인구를 집계한다. 이 식은 인구 대비 승차율을 알기 위해 고안해낸 식이다. 이 식을 통해 우리는 해당 버스 정류장의 이용률을 알 수 있다. 여름 주중, 여름 주말, 겨울 주중, 겨울 주말을 변수로 사용하여 1일 평균 승차 인원을 구하였다. 구해진 데이터를 종합하여 가중치를 선정하였다. 6월, 7월, 8월의 데이터는 여름을, 12월, 1월, 2월의 데이터는 겨울 주중 및 주말에 사용되었다. 주중은 17일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주말은 9일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각각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심야버스를 급행화시킬 시 노선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중치를 적용한 이용률 상위 40%의 정거장을 선택하였고, 만일 한쪽 방향의 정거장만이 선택된 경우 맞은편의 정거장도 선택하였다. 가중 평균 이용률이 가장 높은 17개의 정거장이다. 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곳들이다. 앞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본 프로젝트는 최종 급행화 노선을 76개의 정류장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설정하게 되었다. 학사모가 표시된 곳이 연세대학교이다. 주로 이 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이 지역들은 신촌 및 홍대 부근, 종로 부근, 건대 부근이었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한계점, 기대효과,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계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으며 유동인구의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본 프로젝트는 생활인구와 주거인구를 사용하여 유동인구 대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다른 한계점은 버퍼를 적용시켰을 때 전체가 아닌 어느 정도의 면적만이 버퍼에 포함된다면 전체 집계구 단위가 아닌 포함된 면적만의 생활인구와 주거인구를 가중치를 사용하여 나눴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집계구 단위 생활인구와 주거인구를 사용하였다. 심야 급행버스의 기대 효과를 말하기에 앞서 여러 지역에서 실시한 급행버스의 기대 효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자의 통행 시간이 감축되고 이에 따라 만족도가 상승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파란 박스는 일반 노선과 급행 노선의 통행 시간이고 빨간 박스는 두 노선의 통행 시간 차이입니다. 즉, 대체로 통행 시간이 단축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만족도도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자의 운영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인용 논문을 보면 정차 역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운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행버스는 운영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대 효과를 심야 급행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급한 두 가지 기대 효과들로 야간 대중교통 시스템의 활성화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